기다렸던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심지어 금 가격까지 또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투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기회비용을 놓쳐 손해를 보는, 그러면서 포모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한편 내가 이런 상황에 새롭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도 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즐겁지만 새롭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한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지, 특히나 이런 흐름을 토대로 앞으로 버블 장세가 찾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떠한 종목군을 기반으로 그 버블 장세의 기회를 우리가 좀 쟁취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따져보는 투자자라면 지금 미국 주식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비싼 가격 앞에서, 그리고 차트가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찍는 그 흐름만 봤을 때 본능적으로 고소공포증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마치 고층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여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지레 겁먹게 돼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익히 들어왔다시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줬는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라보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의미 있었던 추세와 변곡점이 대부분 이 PER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EPS라고 하는 이익 기반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익 기반으로 의미 있는 추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PER만 가지고 단순히 비싸니까 팔아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좋은 결정을 못 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우리가 가치평가를 이 PER로 기준을 삼으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PER이 많이 오르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고, PER이 많이 떨어지면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PER이 적정 수준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게 당연하게끔 보여져요. 근데 현실은 어땠느냐? PER이 역사적인 평균치가 요쪽 여기 이제 점점점점 되어 있는 라인 정도였는데, 그 평균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은 진짜 그야말로 잠시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밑에 계속 놀거나 위에서 계속 놀거나 어떠한 특징적인 공통적인 패턴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ER을 가지고 야,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돼,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돼, 이 논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를 할 때는 PER보다도 EPS가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즉 기업의 이익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느냐,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실제 기업의 이익은 연속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한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주가의 추세는 기업의 이익이 결정한다고 해서 이 12개월 EPS와 S&P 500의 지수의 방향이 매우 유사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주가가 이익보다 먼저 뜨고 PER이 치솟으면서 버블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관찰이 됐는데, 그때마다 이러한 현상은 항상 옳은 신호였다고 해요. 그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정확하게 예견해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12개월 EPS라는 데이터가 집계된 지난 40년 동안 주가 상승 초기 PER이 버블처럼 보여줘도 결국 EPS가 후행적으로 따라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주식 기준에서 봤을 때 증시가 먼저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PER이 따라서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미국 주식 많이 올랐어, 밸류에이션도 너무 비싸, 사람들이 야, 이거 버블 아니야? 라는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EPS, 즉 기업들의 이익이 버블 아니야, 나 그만큼 돈 많이 벌어, 안심해,
계속 그렇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며 시장을 안심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며 PR이 올라가는 국면은 조금 기다려보면 기업의 이익이 높게 잘 나오게 되는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였다. 그래서 최근처럼 미국 증시가 막 오르고 PR이 막 증가하는 흐름이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 기업의 이익이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증시가 올라가고 PR이 비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느냐? 그의 반대의 경우를 걱정해야 된다. 오히려 PER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을 걱정해야 된다. 그때는 순간 주가는 저렴해 보일 수는 있지만 뒤이어 EPS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 가격이 너무 많이 부풀어져 있는 경우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실제로 버블이라는 게 형성이 됐을 때는 나중에는 이 버블이 빵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막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했더라도 한순간 시장은 폭락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국의 경제가 버블 붕괴 이후에 금융공황과 같은 파탄을 겪었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 대중들에게는 이 버블이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달갑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와닿진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 터질 거야, 위험한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라는 거죠. 버블은 지금 현재에 있는 가치보다도 미래에 있는 가치를 땡겨오고 해서 그 가치를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풍선이 바람이 훅 불었을 때 그렇게 빵빵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요리조리 풍선 가지고 막 장난치고 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봐도 지금 이 풍선이 너무 크게 부풀어져 있으면 이거를 선뜻 내가 잡는 것조차도 힘들게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버블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는요, 결국 돈을 벌려고 하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부자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상대적인 부자는 남들보다 내가 더 자산의 가치를 더 많이 불리는 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적인 자산의 가치는 크게 뭐 변동 없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상대적인 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대비 상대적인 부의 격차가 많이 뒤처질 겁니다. 앞서 4년 전 때 우리는 약한 버블을 맞이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대유동성 파티로 인해서 단기간 증시 버블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주식 투자를 하거나 코인 투자를 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었죠. 그거를 내가 잡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뒤처지게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요, 지금 시장이 더 큰 버블 장세로 이어진다면, 그 가운데 내가 이걸 잡지 않았다면 4년 전 때의 흐름보다도 더 큰 격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좋든 나쁘든 이 버블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의 수익을 놓친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뼈아픕니다. 버블 가능성을 아예 내가 배제를 하고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내가 다 팔아야 돼, 그러면서 버블 초입에서 내가 팔고 나온다면 이러한 엄청난 상승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만 보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반도체가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주로 자리매김됐는데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달이 아니라 반년, 1년, 2년 이렇게 지속된다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 돈 번다고 하는데 나만 혼자 못 벌고 있을 때 엄청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한테 그리 달갑지 않게 들린다 해도 그 가능성은, 그리고 실제로 버블이 왔을 때 내가 그래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실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시장이 빠질 때가 아니에요. 시장이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를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시장이 빠지면 뭐 나 말고도 다 힘들겠지, 남들도 다 힘들다, 어렵다, 돈 못 벌었다 하는데 같이 견디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버텨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 특히나 막 남들이 다 막 주도주로 돈 벌었다 하면 그게 내가 제일 힘들어요. 심지어 내가 조금 돈을 벌고 있어도 나는 10% 벌었는데 남들은 100%, 200% 벌었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그게 현대 시대에서 특히나 이 미국 주식 시장이
버블 강세로 커졌었던 때가 크게 1920년대, 1990년대, 2020년대 세 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시기에 버블이 나타났는가, 그 버블이 나타났었던 조건이 뭐가 있었는지를 보니까 굉장히 강했던 공통점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으로 기술 혁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구조적이고 대세적인 낙관적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혁신으로 인해서 야, 이게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1920년대에는 자동차 전기가 만들어졌었고요. 1990년대에는 인터넷, IT가 나타났었고요. 2020년대에는 지금 AI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AI라고 하는 기술 혁신이 세상을 이미 바꿔놓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AI가 세상을 이만큼 바꿔놓을 거야 라고 하는 부푼 희망과 기대감을 만들게끔 하고 있어요. 낙관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를 주도하는, 즉 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주도주의 이익이 굉장히 견고한데 경기가 부진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죠.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요, 이익이 굉장히 탄탄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 산업이 바로 이 AI를 기반으로 한 IT 시장이에요. 그 외에는요,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도 이익 기반이 그리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K자 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쏠림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만 가고 소외된 쪽은 계속 소외되고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투자자들이 주도주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소외주는 거들떠도 쳐다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주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기업의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러한 퀴즈를 하나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라고 했을 때 A, B, C, D 퀴즈를 냈었을 때 한 분도 D를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성장성이 없고 밸류에이션이 엄청 싼 바닥주. 이건 소외주다. 여러분한테 누가 지금 주식 투자해 마음껏 해라고 1,000만 원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D를 살 것이느냐? 단 한 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포트에 왜 D를 갖고 있느냐? 돈 줘도 안 살 종목을 내가 왜 이걸 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주도주가 저렇게 고공행진하는데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을 내가 왜 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돈을 주면 당연히 A를 사고 당연히 C를 사고, 즉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정작 내 포트에는 내 소중한 돈은 소외주를 잡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 포트가 지금 이 시대의 주도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투자 전략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과거 버블은 어떠한 현상에서 나왔느냐? 첫 번째, 기술 혁신이 나왔고 이 기술 혁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기술 혁신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좋은 가운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이익은 그리 좋지 않아야 된다. 딱 지금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도 충족이 됐어요. 자, 세 번째. 그런 상황에서 외압 또는 천재지변 등의 모종의 이유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주도주를 중심으로 버블이 일어날 조건이 완성된다. 지금 뭐가 되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나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저렇게나 비싸고 한데 AI 관련 기업들이 저렇게나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풀고 있습니다. 그 돈은 또 어디로 갈까요? K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되는 쪽으로 계속 쏠립니다. 돈은 정직하거든요. 돈이 되는 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풀수록 어디로? AI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주도주들이 돈을 더 벌고 하면서 투자자들도 거기에 더 투자하고 하면서 버블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선제적인 조건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이제 대세적인 상승의 심리와 유동성 확대가 결합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의 버블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세적인 상승 심리까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요인만 보더라도 가지야! 야, 비싸건 말건 무조건 사야 돼! 주식 몰빵! 이런 분들 거의 안 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 몰빵 할까요? 집 팔고 살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블은 결국 사람들의 기대감, 그 투자자들의 심리에서 나옵니다. 그 심리가 아직까지는
광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합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버블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버블 장세가 나오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들이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수급적인 요인에서 버블 장세가 나타났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약화된 대신에 대중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기관은 왜 못 살까요? 기관은 밸류에이션을 지극히 따져요. 그들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지 않고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만큼 벌었으면 챙기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요. 근데 개인들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에 열광하면서 IPO 붐이 발생합니다. 이 AI 관련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막 여기저기 도처에 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범위한 적자 성장주 투기주들의 득세가 1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돈도 못 버는데 사람들이 그냥 광기에서 AI가 엮였다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과거 IT 버블처럼. 그러면 그제야 연준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버블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 신호가 금리 인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미국 주식시장은 버블이 일어날 선결 조건을 대부분 갖췄다고 합니다. 특히나 AI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인하하길 압박하고 있어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요.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지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게 누가 봐도 비싼 것 같은데 금리는 계속 인하를 하라고 하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좀 미루고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율하고 있지 버블을 빵 하고 터트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투기도 이제 초입 구간이라고 합니다. IT 웨이붐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광범위한 투기주의 강세도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버블 장세 초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본격적인 버블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앞으로의 시장을 버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지금 준비하고 어느 정도는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버블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부담스러워질 테니까.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버블 장세가 나타날 조짐, 첫 번째 기술 혁신이 나와야 되고 이게 대중들에 대한 낙관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그 기술 혁신 관련 주도주가 이익이 계속 증가해야 되며 반대로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포커싱을 맞춰서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된다. 지금 그 세 가지의 조건들이 맞물렸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건 투자 열풍, 대중들의 광기, 그로 인한 버블, 그 마지막 최후의 붕괴.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투자 열풍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올라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거를 안 잡는 것만으로 나의 상대적인 자산의 가치는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과연 언제 붕괴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좀 더 봤을 때 주식시장의 버블이 도래한다면 내년 내후년에 도래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왜냐? 금리 인하 이후로 버블의 지속시간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나왔대요. 각 버블 사례에서 마지막 금리 인하로부터의 주가 궤적을 나타내 봤을 때 앞선 1920년, 1990년, 1920년 내에 각각의 버블 장세 때 이 마지막 금리 인하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17개월 정도까지는 증시가 이렇게 올랐었다라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는 2년 정도까지는 올랐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막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벌써 그 고점을 생각해야 될 때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로요.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발표했던 FOMC 회의 점도표를 봤을 때에도 미국은 2026년, 2027년까지도 금리를 쭉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발표해 줬거든요. 미국은 아직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버블이 붕괴되는
팡 터지는 순간이 보통 금리 인상과 함께 왔었는데 지금은 향후 1, 2년 정도까지 금리를 쭉 인하할 거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버블이 점점 더 커져가는 유동성으로 부풀어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버블의 정점, 그 고점을 탐지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앞선 버블 장세 때의 특징을 쫙 가지고 와봤을 때 버블의 고점에서 나타났던 현상, 크게 5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신용 매수. 투자자들이 신용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험적으로 신용 기준에서 2년 저점 대비 100% 가까이 상승하면 야, 이거는 좀 버블 정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IPO 붐. 신주 발행 금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거나 IPO 평균 수익률이 40% 넘는다면은 야, 이것도 좀 버블에 가까운데 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중소형 성장주 스타일의 대세적 아웃퍼폼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야,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번째, 연준이 버블을 촉발했던 금리 인하폭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저는 이 네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봐요. 다섯 번째는 캡백서는 우상향,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하지만 마진이 하락하고 매출 성장을 하는데 적자가 확대되면 야, 요거는 슬슬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5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빅테크 기업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AI 투자를 계속 늘려요. 근데 마진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느는 만큼 계속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돈은 계속 벌고 더 벌고 더 벌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이익이 계속 증가합니다. 돈은 못 버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그게 버블인 건데 그만큼 돈을 더 벌고 더 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버블로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아직까지 버블은 아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버블을 내가 이용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핵심은 섹터보다도 종목이다 라고 합니다. 이 버블 장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그 부의 격차가 종목에서 벌어진다.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 기회의 장세, 이 버블 장세에서 내가 기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잘 골라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계속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뭘 사냐고 봤을 때 소외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포모 현상이 계속 버블 장세가 계속 이어졌을 때 더더욱이 그 올라간 거를 지금이라도 더 따라 붙으려고 광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명품관에 줄이 서도 계속 거기에 줄이 더 서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돈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졌을 때 사람들은 다이소에 가지 않아요. 싼 걸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비싸지기 전에 사려고 합니다. 오늘이 최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명품관에 줄을 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이 버블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주도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버블 장세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보통 주도주가 시장을 계속 이기는 이유 자체가 실적의 우위가 계속 연속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나 중에 주도주만 벌어요. 실제로 지난 12개월간 S&P 500 이익이 9.9% 성장했는데 이 중에 AI 업종의 이익이 전체 실적 성장의 62% 가까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AI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쭉 끌어당기고 있는 AI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거는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을 기대해야 될 게 아니라 주도주의 교체 이꼴 시장의 폭락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시장을 쭉 끌어당겼던 주인공이 이제는 끝났어.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까? 그게 아니라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가 힘이 풀리고 끝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장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해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안 오른 거 굳이 찾아갖고 앞으로 뭐가 새롭게 오를까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꾸 바닥줄을 찾을 시간에 이미 해답지가 나와 있는 주도주를 내 걸로 만드는 것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상반기 때부터 계속 외쳤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내 본능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비싸다는 이유로 사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사람은. 하지만 그 본능을 깨부수고 주도주를 내 걸로 만드는 순간부터 계좌가 달라지는 거죠. 그 흐름이 앞으로도 이 시장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봤을 때 역시나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거라면은 AI가 짱이라는 거죠. 실제로 상승 추세가 확고하다면 이미 퍼포먼스가 좋았던 주도 업종과 주도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시장을 이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아직 저평가된 주식을 찾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해요.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장을 이겼다라는 거죠. 과거 버블 장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그러했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도주 얘기하고 또 AI 한국 주식에서는 조방원, 로봇, 반도체, 바이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도주니까. 다른 주식들보다 훨씬 더 저퍼포먼스가 지금까지도 낮고 앞으로도 날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특히나 이 같은 특성은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대장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 바닥에서 찾으려는 노력 물론 좋지만 주도주를 내 걸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찾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도주가 평범해질 때까지. 그 주도주가 더 이상 명품이 아니게 될 때까지. 그래서 현재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주도주는 뭐냐? 실적적으로 또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주도주 그룹은 대표적으로 이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팔란티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는데 잡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비싸서 못 샀어요 라고 되는 거예요. 버블 장세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일단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주식도 조방원, 로봇, 반도체, 바이오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AI 시대에 있어서 한국은 전력기기, 반도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쭉쭉쭉쭉 실적 성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주인공이다라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누가 몰라. 많이 올랐잖아. 이걸 어떻게 사? 라고 하시죠? 근데 결과는요. 그 SK하이닉스가 올해에만 또 100%가 올랐어요. 2023년부터 AI 사이클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주도주 대장주로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얘기를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을 해도 매년 많이 올랐잖아요. 비싸잖아요. 딴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SK하이닉스가 벌써 올해에만 100% 넘게 올랐어요. 이게 주도주의 힘이라는 거죠. 로봇도 저는 로보티즈를 올해 계속 주목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주도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비싼데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추세가 오히려 꺾이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강해졌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올해에만 550%가 올랐어요.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고 주도주의 수급이 더 붙어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많이 올랐고 특히나 미국 주식은 역사적인 버블 장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싸다. 근데 그 비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이 떨어질 우리가 못 살 이유는 안 된다. 오히려 미국 주식은 PER, 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EPS, 이익 증가에 대한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투자가 잘 되었다. 그랬을 때 지금 미국 주식은 AI를 기반으로 한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고 돈을 더 푼다. 이 흐름은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1, 2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랬을 때 최소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또는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이익의 상향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좋은 흐름을 올라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올라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미 정답지가 나와 있는 주도주를 내 걸로 만들면 된다. 언제까지? 그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 그 흐름이 깨지면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된다. 너무나 단순한 투자의 기준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 주식에만 접목시킬 게 아니라 한국 주식에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비교적 더 싸다라고 하는 매력지까지도 있다. 특히나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내가 미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제 AI 관련 대장격들 주식 위주로 내가 포트를 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 쪽은 그와 같이 AI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 대장주 위주로 포트를 꾸려서 이 추세적인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